올 시즌 전에 열린 KBO FA 시장은 역대를 통틀어서 가장 큰 규모의 계약들이 연달아 나왔던 이적 시장이었죠. 100억이 넘는 계약만 6건이 나오면서 KBO 리그 역사에서 손꼽힐 만한 스토브리그를 보냈었고,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게 고액 야수 FA 계약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60억 이상 계약을 맺은 야수만 무려 여기 7명이 되고, 6년 150억의 나성범, 4년 115억의 김재환을 포함해서 100억이 넘는 계약만 4건, 역사에 남을 스토브리그를 보냈었는데, 이 계약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거는 이 선수들의 나이가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33세에서 36세부터 시즌을 시작하는, 예를 들어 나성범 같은 경우도 34살에 계약을 시작해서 6년 계약을 끝내면 거의 39세까지를 커버하는 계약이고, 김재환 선수도 38세까지를 커버하는 계약, 김현수는 무려 40세까지를 커버하는 계약이고, 나머지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죠. 30대 중반에 시작해서 30대 후반까지를 커버하는 계약이니까 커리어의 전성기를 지난 노장들한테 이렇게 큰 계약을 준 게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었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만한 굉장히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타자들이고, 전부 한국 야구 역사에서 손꼽히는 업적을 남긴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클래스를 믿고 이 금액을 투자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 또 KBO 리그에 잘 치는 20대 야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많은 선수들한테도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으면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에이징 커브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만들어진 꽤 최근에 나온 에이징 커브 그래프인데, 선수의 능력은 20대 중반 정도의 피크를 치고, 20대 초반의 피크를 친 거는 아무래도 20대 초반부터 잘하는 선수들은 엄청난 천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피크가 있는 것 같고, 20대 중반 정도의 피크를 친 다음부터 30대 초반까지는 좀 완만한 다운 사이클을 타고, 그 이후에는 급격한 다운 사이클을 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에이징 커브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FA 계약을 맺은 선수들은 대부분 30대 초반부터 이제 시작하는 FA 계약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계약이긴 하죠. 이런 급격한 다운 사이클만 남아있는 계약일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즌 대형 계약을 한 선수들은 워낙에 클래스들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노멀한 에이징 커브와는 다른 커브를 그릴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올 시즌이 벌써 시즌 후반으로 가기 때문에 대박 계약을 맺은 선수들이 실제로 어떤 활약을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역시 6년 150억 계약을 맺은 나성범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워낙에 압도적인 활약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6년 150억 계약을 맺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나성범 이 정도 금액을 받을 만한 엄청난 선수인 거는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이 15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KBO 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해도 150억 원어치 활약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첫해 나성범의 활약을 보면 이 150억이 안 아까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격 전 부분에서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조정 스탯인 WRC 플러스는 커리어 하이를 쓰고 있습니다. 나성범 선수가 영입될 때 이미 국내에서 최고 탑 클래스 타자였는데 그 커리어에서 계약 첫해 커리어 하이를 쓰고 있으니까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활약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불안 요소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나성범 선수가 이렇게 고평가받는 거는 역시 파워라는 툴 때문인데, 직전 2년 동안 다 30홈런 이상을 쳤던 선수고, 그런데 올해 순장 타율, 장타율에서 타율을 뺀 수치죠, 2할 때 초반으로 커리어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조정 스탯이 저렇게 높게 나온 거는 순출루율이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순출루율은 나성범 선수 뒤에 받치고 있는 선수들이 사실 기아는 부족하니까, 왜냐면 NC에 있을 때는 양의지, 이호준, 테임즈, 박성민 이런 선수들이 나성범 선수를 받치고 있었다면, 기아에는 그런 받쳐줄 타자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피해간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장타율이 조금 떨어지는 건 적신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올 시즌이 상대적으로 투고 시즌인 걸 감안하면 최전성기의 생산력을 아직 보여주고 있다, 34살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이런 활약을 한 3, 4년만 더 해주면 말년에 조금 까먹을 거 감안하더라도 150억 돈값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6년 100억대 계약을 맺은 선수 박건우 선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박건우 선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클래스가 있는 타자입니다. 3000타석 이상 역대 타율 순위를 보면 이정우 선수가 1위고 장효조, 그 다음 박건우거든요. 역대 우타자 중에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가 박건우고, 그 모습을 올해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리어 평균대로 3할 때 중반의 고타율에 4할 때 출루율, 5할에 가까운 장타율을 보여주면서 리그 최강 중견수의 모습을 압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2017년에 박건우 선수가 MVP급 중견수로서 역대급에 들어갈 만한 시즌을 보냈잖아요. 그 이후로 가장 좋은 시즌을 지금 올 시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달 좀 넘게 부상으로 결장했기 때문에 누적 스탯에 있어서 원도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있지만 어쨌든 아직도 여전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박건우 선수도 6년 100억을 줬지만 아깝지 않다. 올해 활약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팀으로 옮긴 또 다른 중견수가 있었죠. 삼성 라이온스에서 LG로 옮긴 박혜민 선수인데, 박혜민 선수가 4년 60억에 이제 LG로 갔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2021 시즌 박혜민 선수가 굉장히 잘했어요. 타율 2할 9푼, 출루율 3할 8푼에 WRC 플러스가 110이니까 박혜민 선수가 중견수고 수비 주루 능력이 워낙에 출중한 걸 생각을 하면 이 정도 타격 능력이면 4년 60억 충분히 받을만 하다는 생각이었는데, 문제는 요 성적이 커리어 하이 성적이었던 거예요. 이 시즌 이전에는 단 한 번도 WRC 플러스 100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는 선수가 WRC 플러스 110을 찍고 4년 60을 받고 이적을 했으니까, 이게 FA 직전에 약간 플루크 성적이면 박혜민 영입은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오버페이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요 성적을 지금 올 시즌에도 그대로 똑같이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박혜민 선수 돈값 충분히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선수는 잠실을 홈으로 쓰는 팀에서 중견 수비가 워낙에 좋은 선수고, 또 이렇게 수비 잘하고 빠른 스타일의 야수가 LG에 잘 없잖아요. LG 잘 치는 타자들은 여럿 있지만 수비 잘하고 주루 잘하고 이런 없는 스타일의 야수들을 좀 영입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렇게 본다면 박혜민 선수도 아직까지는 자기 역할을 120%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박혜민 선수의 팀메이트인 김현수 선수도 뭐 마찬가지죠. 이번이 두 번째 FA 계약을 맺은 거였는데 사실은 조금 불안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에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김현수한테 4할 때 초반 장타율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WRC 플러스 128도 김현수의 클래스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었고, 그리고 김현수가 이제 30대 중반으로 넘어들고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게 자칫 이제 에이징 커브를 타고 있는 선수라면 100억을 넘게 투자하기에는 힘들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올 시즌 기막히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거는 홈런이 22개로 리그 3인데 김현수 선수가 단 한 번도 리그 홈런 탑5 안에 든 적이 없는 선수거든요. 올 시즌이 투고인 걸 감안하면 홈런 페이스로는 커리어에서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 잠실을 홈으로 쓰면서 이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김현수도 아직 노쇠화의 김이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고, 또 이 선수가 팀에 주는 부가적인 여러 가지 플러스 요소들을 생각하면 돈 아깝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뭐 나성범, 박건우, 박혜민, 김현수 요 선수들은 상상 이상의 대박 계약을 맺었지만 그에 걸맞는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세 선수들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까지 뭐 꾸준히 출장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아주 몸값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김재환 선수도 WRC 플러스 120 정도면 나쁘지 않은 뭐 괜찮은 타자의 모습인데 4년 115억을 줬던 거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준 건 아니거든요. 2할 때 초반 타율, 3할 때 초반 출루율을 기대하고 이 선수한테 115억을 준 건 아니니까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고, 손아섭 선수는 뭐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4년 60억을 받은 걸 생각하면, 그리고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기여도가 크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다. 아주 만족스럽진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황재균 선수는 좀 아쉽긴 하죠. 이 선수가 리그를 가장 대표하는 3루수 중에 하나였고 국가대표 3루수였던 선수니까 타격적으로 이 정도 모습을 기대한 건 아닌데 좀 더 분발하길 바라는 모습이고, 그래서 요 세 선수는 아주 먹튀다라고 보기엔 애매하지만 돈값을 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7명의 선수들의 성적을 지켜보고 고무적인 점은 30대 중반 이후를 커버하는 FA 계약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리스크가 많은 계약이었습니다. 먹튀 스멜이 난다, 그런 선수는 아직 없다. 네 선수들은 아주 잘하고 있고 나머지 세 선수도 기대에 못 미치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그 부분이 고무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나이의 중요성을 또다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 시기 30대 중반 이후에서의 나이는 한 살 한 살이 굉장히 급격하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게, 그나마 어린 박혜민, 박건우, 나성범 요 선수들은 몸값 입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보다 한두 살 정도가 더 많은 나머지 선수들은 김현수 정도를 제외하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솔직히 뭐 33살이나 35살이나 무슨 큰 차이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결코 작지 않은 차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30대 중반 이후에는 이 떨어지는 폭이,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나이 한 살 한 살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FA에서 한두 살 차이가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고, 7명이 타 클래스가 있는 타자였는데 그 한두 살 차이로 활약 여부가 갈리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올 시즌이 끝나고는 여러 FA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박민우 같은 최전성기 선수들도 나오고, 양의지 같은 이제 조금 베테랑이 된 선수들도 FA에 나오는데, 이런 선수들이 나이에 따라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지켜보는 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